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티입니다. 드디어 22년도 6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22년 참 빨라요. 그죠? 인생은 화살과도 같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네 인생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속전속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나이 먹고 백발 되고 그냥 하얀 머리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열심히 하루를 사십시오.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말 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아서 문제여서 제가 들리는 이야기는 쌤 제발 좀 쉬세요. 이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쌤 제발 좀 쉬세요. 쌤 그러다 큰일 나요. 쌤 그러다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죽어요. 막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누군가는 되게 열심히 사는데 누군가는 아직도 자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너 왜 이렇게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게으르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겠죠. 사람이 그릇인 것 같아. 이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게으른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부는 열심히 사는 데서부터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고 잠 좀 덜 자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어있고 남들보다 좀 더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끔 그런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6월 이제 2일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5월 세미나가 끝났어요. 무료 강좌가 세미나가 끝났는데, 이 무료 강좌 세미나가 점점 사람이 늘고 있어요. 늘고 있어서, 이번에는 무료 강좌 세미나에 37분께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계속 들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유료 퀄리티보다도 무료 퀄리티가 훨씬 더 좋다. 나는 유료로 해서 결제해서 주식도 듣고 부동산도 듣는데 리얼티쌤의 유튜브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무료만으로도 너무나도 비싼 값 그 이상이 한다. 난 돈 내고 있는 게 돈이 아깝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정말 많은 찬사가 늘 끊임없이 리얼티만 있으면 된다. 다 필요 없다. 다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많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애플을 절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세계적으로 최대 기업인 애플 주식이 바로 이처럼 계속해서 하향하는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보셨습니까? 리얼티의 구독자가 600명이 좀 넘지만 말 한마디에 세계적인 기업 애플 주식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파워가. 여러분들 뭐 장사하시는 분 계시면 홍보 한번 해드릴까요? 난리 날 거예요. 막 이래 농담이고요. 애플 주식이 결국에는 계속 떨어져서 내려왔어요. 이번에 우리 그 카톡방에 리얼티 사랑하는 이런 사모는 아니고요. 사랑하는 그 모임들에 애플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 듣고 딱 팔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등담이 서늘하다. 정말 잘 팔았다. 너무 감사하다. 말로만 하더라고요. 스타벅스 커피 하나 갖고 안 되냐?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직업이 간호사예요. 요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게요. 나이가 20대 후반인데요. 그 커피 하나 6,000원짜리 그 7,000원짜리 스타벅스 하나 안 주더라고. 제 얘기 듣고 팔아가지고 기분 좋아하면서.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되게 재밌는데 이분이 제 수업을 제일 먼저 띄워올 것처럼 댓글 달더니 좀 늦게 오신 분이 계세요. 세니님 축하해 방송 탔어요? 이런 식으로 방송 태웁니다. 자, 뭐 어쨌든 유쾌하잖아요. 여러분들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하루하루를 웃음으로 서로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 이슈가 있죠. 뭡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바로 지방선거가 어제로써 끝이 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라도 쪽 빼고는 압도적으로 우승한 케이스 다 이겨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국민들의 염원이 많이 담겨져 있고 부동산으로 인한 열받음 그거가 아직도 있는 거야. 아직도.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24년도 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그때까지도 제가 볼 때는 뭐 장난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주식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많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들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
테슬라, 죄송해요. 기침을 이렇게 그냥 해버렸네요. 테슬라를, 제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튜브에서 이 테슬라를,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저번 4월달, 저저번 달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다. 그 사람들 이름 잘 봐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뭐 신사임당이니, 뭐 또는 호랭이? 그런 TV 나와가지고도 뭐 이야기 한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 제가 분명, 그분들, 제가 얘기했죠? 그분들 잘 봐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예,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테슬라 지금 저평가라서 살 때 아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주식 일기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테슬라가 앞으로 떨어질지 더 오를지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본인들이 하고, 심지어 우리 카톡방에 올라오지만 종목을 본인들이 결정해서 종목대로 쏘고 수익까지 내는 그러한 놀라운 엄청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죠? 뭐 우리 방에 이제 몇몇 분들은 리얼티 쌤이 정말 손 꼽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만 들었죠? 부동산 듣고 손 꼽는 분입니다. 이러다가 주식과 딱 듣고 나서 정말 진지하게 이분 대한민국 최고십니다. 라는 얘기까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놀랄까봐 제가 부동산보다도 주식을 10배 더 잘해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10배 더 잘한다는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 집계로 들어가겠지만 제가 오늘 자랑 많이 하죠. PR을 좀 하는 거예요. 부동산 들어가겠지만 결국에는 오늘 서울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즘에 근황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인데요. 서부대대세 여순광에 이어서 또 하나는 뭐였어요?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드디어 세종시가 8억에서 4억까지 빠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버렸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엔 리얼티가 다 적중한 케이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전문가도 세종시가 8억짜리가 4억까지 빠질 거라고는 말을 못했었어요. 그쵸? 오히려 계속 간다라고만 얘기했지. 그쵸?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이렇게 8억이 4억까지 빠질 거라고는 정말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4억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뿐만입니까? 서울도 가격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무료 강좌 세미나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무료 강좌 세미나에서 이걸 기가 막히게 또 풀어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와 찬사가 마구 쏟아졌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발견해내고요, 이 데이터를 추려서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흉내낼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오프라인 세미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황 보고 6월 말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방학을 들어가요. 제 개인적인 방학을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래서 7월부터 죄송하게도 8, 9, 10월까지 좀 쉴까 생각하고 있어요. 한 4개월 정도는 좀 쉬려고 합니다. 찐팬 분들께서 제가 4개월 쉬는 거에 대해서 멘붕이 오실 수 있어요. 투자의 길잡이가 없어졌으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굴 보고 하라고 4개월을 쉰단 말인가, 이러실 수 있는데요. 제가 4개월을 쉬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한두 달 쉬어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4개월 동안 저는 정말 절에 들어간다 생각하고요. 그야말로 진짜 뭐 제 개인적으로 절을 다니지 않습니다만 절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나주거수하고 점프업하는 공부와 연구, 그리고 생각과 임장과 분석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주식도 작년 8월부터 해서 떨어진 데는 다 떨어졌고, 테슬라, 애플 다 떨어질 것이라 얘기했고, 부동산과 주식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다 분석해서 이야기하였고, 거래에 대해서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발표를 하였죠. 세종시도 마쳤고요. 여수, 순천, 광양을 모두 다 마쳤으면서 인천까지도 지금은 현재 그러고 있고, 안티가 많아진 양주까지도 모두 그랬으며, 투자에 유의하세요 안양까지도 하였고, 수원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입니까? 서부 대대세 여순강이라서 대전도 이야기를 하였고요. 청주도 이제는 상투에 닿았으니까 유의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떨어진 것만 맞췄나요? 아니죠.
그동안 올라간 곳들, 서산, 어느 전문가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어느 전문가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서산은 간다라고 해서 서산은 지금 대폭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산, 하포구 같은 경우도 마산 중에서 다 되는데 하포구만은 안 된다는데 하포구의 바닥을 잡아냈고요. 당진도 입주가 많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당진도 결국엔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뿐만 아닙니까? 목포 타이밍 잡아내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사천이라는 소도시를 리얼티 말 한마디에 던졌는데 윤석열이 되고서는 우주항공이 그리로 가는 호재가 터지면서 매물이 모두 씨가 말라버리는 그러한 기적들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모두 다 적중하면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지 않더라도 정말 박수 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세심하고 면밀하게. 여러분 참고로 전 잠 안 잡니다. 거의 잠 안 자요. 예, 그러니까 몸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건데 면밀하고 세심하고 꼼꼼한 겁니다. 더 그러니까 여러분 적중률이 이렇게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 말 한마디 하면 다 그냥 거기서 승부가 나는 것이죠. 예,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시장 앞에서 겸손합니다.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하고 또 시장을 그대로 읽는 그런 사람이 되어 온 것이죠. 이런 것만 해도 이미 여러분들 제가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엄청나게 지금 성과가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뭐 주식으로 수익 난 거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또 아실 수 있고 손절하세요 했을 때 손절하는 것들이 또 주식이 잘 빠져나가는 것도 이제 곧 보시게 되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 많은 연구 속에서 나왔고요. 그러한 점프업을 제가 좀 더 해서 많은 분들에게 더 유익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점프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자신감 있고 뭐 뿜뿜하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시장 앞에서 되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전 되게 많이 더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더 연구해야 될 것이 끊임없이 있고 제가 모르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계신다면 유튜브 방송을 잘 보고 계신다면 제가 복귀하는 때에 유튜브로 짠 하고 복귀하는 때에 여러분들을 다시금 뭐 모여 초빙을 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앞에 서론이 오늘 너무 많이 길었죠. 그래서 테슬라와 애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던지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결국엔 계속 하락했고요. 얘 애플하고 테슬라 특히 애플이네요. 애플 같은 경우는 얘는 올라가더라도요 결국에는 다시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쌤 저 180에 물렸는데요. 지금이라도 올라왔을 때 파시는 게 나을 겁니다. 180이 아니라 80까지도 보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선생님 어디까지 무너질까요? 네, 그 다음은요 여기까지 무너집니다. 114. 지금 149죠? 114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죠? 자, 짠. 예. 이건 다우지수네요. 미국 다우지수. 다우지수도 올라왔는데, 얘도 결국에는 올라오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막 올라가가지고 뭔가 어떤 뭐 사학 개면동 난 이번에 처음 들었어. 아휴, 올라올 때마다 무조건 파세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거 올라올 때마다 팔아야 돼요. 무조건 올라올 때마다 팔아야 됩니다. 예, 팔아야 돼요. 여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 거의 다 왔어요. 여기 구간 안에서 다시금 무너질 거예요. 예. 얘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예. 설사 그렇다 해도 옆으로 이렇게 가서 어쨌든 간에 많이 못 올라간다. 예. 힘의 기울기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코스피를 봐야 되나요? 예. 예. 여러분 주식은 참고로 그리고 많이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조금만 하고 있는데요.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 절대로 지금 주식 비중 많이 가져갈 때 아니라는 거. 예.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내 여건에 맞는 선에서 돈을 잃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코스피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장세는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아직도 추세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하지 않아요. 저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조금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씩만 연습 게임으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의 미분양이 이제 결국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서울 신규 미분양, 아파트도 미분양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저번에 그 얘기했죠. 서울의 미분양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청량리에 있는 거가 미분양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가 아파텔이다. 그죠? 약간 아파텔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분양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입주는 적지만 그것들이 모두 미분양으로 사태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면서 서울은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 위험하다 그랬는데요. 4월 달에 보십시오. 결국 4월 통계가 나왔는데 360호가 미분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월 달 건 지금 집계가 안 됐죠? 5월 달 거는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5월 달은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명 한 분 또 깔게요. 투자 하는 중에 김재경, 정재경, 김재경? 뭐 그런 분 있죠? 예, 그분이 선거 끝나고 더 간다고 했어요, 분명히. 예, 그분이 선거 끝나고 더 간다고 했어요. 그분이 선거 끝나고 더 간다 했는데, 투미인가요? 투미 김재경? 그분인가요? 예, 그분께서 더 간다고 하셨어요. 투미 김재경. 만나볼게요. 예, 이분이시죠? 투미 김재경. 이분께서, 예, 이거 6월 1일 이후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디 뭐 소장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선거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한 두세 달 동안 한번 지켜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제재니 뭐 리모델링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서울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매수 심리세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물은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늘고 있고요. 신규 입주뿐만 아니라 구축 아파트도 매물이 늘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세 가격은 현재 서울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의 전세 가격이 빠지고 매물이 늘고 신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금리가 오르는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자들이 과연 생길까? 그게 되게 의문이네요. 더군다나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투자자들 또한 매매세로 해서 기울기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사실 부동산을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면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아파트 사고 뭔가 막 끙끙끙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다면 아서세요. 그만두십시오. 이미 늦었어요. 지난 3년 동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정확히 할게요. 작년에도 하면 안 됐습니다. 재작년에 끝났어야 돼요. 그 재작년을 기점으로부터 4년 동안은 아주 좋았습니다. 열심히 하셨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버스가 달려오고 있을 때 빨리 뛰어가면 정류장에서 버스를 탈 수 있지만 버스가 이미 떠서 저기 한참 가고 있는데 뛰어 한들 뭐하리요. 다음 버스 기다려야지. 괜히 뛰다가 넘어지면 연고 바릅니다. 진심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수도권 아파트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저보고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라이트하우스 뭐 수재가 나타났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이고 대꾸 안 할게요. 값으로 치르십시오. 그러면 예, 대가로 치십시오. 안양이래. 저기 어디야 양주 옥정 신도시 떨어진다 해가지고 반발이 심해서 우리 카톡방에 돌았다가 무료 강좌 세미나 듣고 수업 듣고 뒤집어진 사람들 많아요. 정말입니다. 찐팬 된 사람 많습니다. 예, 라이트하우스라고 욕하려면 욕하십시오. 사실 지금은요, 찐팬들이요, 저를 오래전부터 지켜본 분들이 아니라, 저를 욕하던 분들이 찐팬으로 돌아간 경우가 이제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듣고 보니까 맞거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저도 라이트하우스 무지 싫어합니다. 그 사람 정치 성향부터 시작해서 모든 마인드까지 아주 싫어합니다. 저도 학을 뗍니다. 전 부동산 폭락론자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우상향합니다. 장기적 우상향. M2 통화 공급량의 물량이 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30년 장기적인 얘기고요. 그 안에 미세한 파동, 중기 파동과 단기 파동이 있어서 아파트도 주택도 부동산도 손실이 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하락 본격화하나에서 한국 부동산에서 9주 만에 하락 전환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 9주 만에 하락 전환인 거는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9주 동안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9주 동안 거래가 엄청나게 없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가려서 볼게요. 뉴스를. 이게 문제죠.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여기는
어디에요? 서울과 경기의 외곽이죠. 여기는 약세다. 이거는 맞아요. 강남도 상승이 둔화됐다. 이것도 맞아요. 제가 이 얘기 뭐라 했냐면 송파구가 꺾였습니다라고 이미 몇 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송파구가 꺾였기 때문에 강남 3구에도 분명히 직격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구도 갈 것입니다. 꺾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말하는데 사람들은 상승 둔화에 있어서 외곽이 무너졌어요. 외곽이 오를 때는 서울은 올라, 서울은 안 무너져 이러다가 외곽이 무너지니까 이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강남은 그래도 안 무너져로 바뀌었을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강남이 둔화됐죠? 둔화됐으니까 이제 올 때까지 다 왔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강남이 결국에는 안 무너질 거야. 여기는 크게 안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안 무너질 거야 라고 하겠죠. 그러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뭐라 그래요? 크게는 안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려가는 동안 내 피 같은 돈이 다 증발한다는 건 누구도 인정하기 싫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까마득할 때, 정말 까마득할 때, 영혼 다 털리고 영원히 이제 끝났다. 그때라도 제 생각이 난다면 몇 년 뒤겠지만 그때라도 수소문 끝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KB부동산 조사처는 수도권 하락값 3년 만에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파트값이. 수도권 아파트값이 3년 만에 하락했다. 이 말은 맞습니다. 2018년, 2019년 하락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광수라는 애널리스트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기서 하락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하락했다 다시 올라갔어요. 그 사람 머저리 됐어요. 그 사람 2013년대 집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최고 애널리스트였어요. 사실 2013년 그 사람 엄청난 애널리스트였는데 그거 한 방 틀리는 바람에 골로 가버렸어요. 근데 왜 틀린 줄 알아요? 코로나가 터질 줄 몰랐거든. 코로나가 터질 줄 누구도 몰랐거든. 그래서 저는 알아요. 그 사람 애널리스트인데 그 사람이 실수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근데 그 사람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 성향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전문가로서의 행동은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대응을 안 했다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가격의 시세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피웠다는 얘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제가 세종시가 8억에서 4억까지 떨어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8억에서 예를 들어서 5억 찍고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터닝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전 그때 이 순간 말을 딱 바꿉니다. 여러분 많이 떨어졌죠. 이미 1, 2억 정도는 이미 떨어졌죠. 누구보다도 맞췄죠. 그러나 죄송해도 4억이 아니라 여기서 바닥 찍었네요. 빨리 올라타세요. 이게 맞는 거야. 그래도 마이너스 3억은 피해 갔잖아. 시간이 지나잖아. 이 전문가 인정받아요. 근데 이분은 가격 고집을 좀 피우셨어요.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 거식이 됐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금리 인상이 등의 여파로 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 솔직히 안 들어올걸요? 왠 줄 아세요? 제 무료 강좌 세미나 들어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가지고 폭락이 치는지에 대해서 화끈하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무려 3시간 동안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오신 분들 또는 한 번 더 조금 더 보충 듣고 싶거나 이런 분들에서 다는 공개 안 합니다. 절대로. 왜? 다 공개하면 와서 들으신 분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노트 정리를 조금만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어떻게 된다고요? 13억 평균가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9억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분명할 거예요. 13억에서 떨어지면서 12억, 11억 그러면서 어디는 지지한다고? 10억은 지지할 거라고 이야기하겠지. 그러나 10억이 붕괴되고 9억까지 가는 순간 또 멘탈 털릴 겁니다. 세종시도 그랬고 모두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서울시가 너무나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많이 연구했고 그 연구 결과는 정말 박사 찬사가 쏟아지는 역대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의 현상들을 가지고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오늘날에도 지금 22년 5월, 6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1년 초부터 서울 거래량이 꺾이고 수도권 거래량이 꺾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가격은 점점점 조금씩 찍었지만 여기가 지역이 큰지라 사람들의 심리세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가 쥐어짜면서 1년 넘게 왔고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될까요? 지금 서울 아파트와 서울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리나 기타 등등이 매우 가파르게 되고 있고요. 뉴스나 이런 곳에서도 말도 못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선거는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염원했던 건 뭡니까? 서울의 아파트와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뉴스가 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투표에서도 국민의힘을 적극 지지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집값은 떠나서 정치를 떠나서도 계속해서 하락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거의 확신한 수준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부대대세 여순강, 이제는 그 누가 들어도 아는 구호가 되었고요. 전국방에 좀 돌아다니기까지 할 수 있는 서부대대세 여순강이 리얼티가 만든 것입니다. 서울에 드디어 왔습니다. 세종시가 8억에서 4억 간다고 했던 그 실력으로 이제 서울을 말합니다. 금액 13억 평균가 9억까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 세미나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무료인데 무료 끝나고서 커피 뭐 먹을 거 치킨 쿠폰 뭐 이런 거 너무 감사해요. 정말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고 그 떨어지는 이유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몇 개를 적어둡니다. 그간 역대 부동산, 특히 서울의 바닥은 코스피가 올라오면서 올라왔고 하락은 미국의 외적 요인 무너짐으로 인해서 같이 무너졌습니다. 93년도 주식시장 바닥 찍고 올라올 때 부동산도 같이 올랐고요. 98년도 바닥 찍고 올라온 주식과 부동산이고요. 2004년도에 바닥 찍고 올라온 주식과 부동산이고요. 19년 말에 주식이 바닥 찍고 올라올 때 서울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고점 대비 32.8%의 회기가 있을 것이고요. 전세가는 이미 그 결과로 먼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랜빌 법칙에 따라서 주식에서 쓰는 차트의 기술을 부동산에 도입해서 쓰는 유일한 대한민국 최초의 전문가로 지금 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가 아마 맞게 될 것이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 법칙을 여기서 도입해서 차트수를 쓰는 것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적중했고요. 시장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심리를 그대로 다 반영하고 그것을 시장에서 나타나는 징조로 정리해서 오늘날 부동산 리얼티 부동산 교육을 만들었고요. 그 성과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전에서 쓰고 있고요. 실전에서 돈을 벌거나 실전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비를 피해가는 성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어느 분께서 언니를 만나면서 언니가 무슨 부동산에서 막 이야기를 하자 여기선 제가 이제 방송이니까 필터를 할게요.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많이들 알고 있는 대중적인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딱 알고 나서 그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교육을 받고 이런 세미나를 참석하고 유료 수업도 듣고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게 막 보이기 시작하고 돈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금리 인상으로 인한 타이밍과 미국의 다우지수 하락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러한 상태로 매매 가격은 하락하고 역사적으로 IMF 최대 70% 하락하였고 서프라임 때는 반토막이었고 미국은 주택 기준으로 80% 집값이 빠진 것도 있었어요.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한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IMF든 뭐 미국이든 박앤세일이 난리였죠. 현 상황은 기조가 호황, 거품 장세로 상당한 인플레이션이며 이것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고유가 상태라는 것은 경기가 호황해서 모든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호황기를 맞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극대화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즐거운 잔치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IMF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잔치 끝났습니다. 카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잔치 끝났다는 얘기인가 이래요. 김영삼 대통령의 대사예요. 그리고 IMF가 옵니다. 금리 인상 기조를 보거나 할 경우 하락으로 일단 1차 지지선, 즉 13억 평균 서울집이 4억까지 일단 빠지는 현상으로 1차적 전망을 보고 있고요. 9억까지 빠지는 1차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보냐? 이는 2019년 유동성이 입각한 부분으로 금리 인하를 오버하게 되고요. 이 영향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변화에 있어서 왔습니다. 미국의 생산지수와 급격한 인플레이션까지 보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코로나가 터졌고 해서 금리를 인하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더욱더 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켜서 중국과 미국의 경기 차이를 두기 위함으로 코로나 핑계를 대고 금리를 그간 인하했으며 시간을 끌어서 미국의 성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갔다 해도 미스테리 해석도 또한 열어두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금리를 인하했지만 실상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격차를 두기 위해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야. 좀 독특하죠. 미스테리하죠.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충분히 납득하는 것까지도 저는 알고 있고 그 의견이 있다라면 그것까지도 오케이라는 건데 이런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도 조차 없더라.
도대체가 나 혼자서 많은 추측을 하고 그 많은 것들을 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깊이로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지수를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부동산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냥 허구한 날 하는 얘기가 선거 끝나면 갑니다. 이유는 선거 끝나고 갔으니까야. 참 한심하기 그지가 없어. 정말로. 그걸 실력이라고 들고 나오냐? 쪽팔리기 그지가 없습니다. 정말. 경기 시황을 읽는 방법도 모르고 VIDX 위험지수라는 걸 알기는 아는지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걸 시장하고 상관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 이번에도 우리가 세미나 하면서 제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재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가지 한 6가지인가를 했더니 답변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그것도 6가지 중에 2개는 답변을 못 하셔. 4개는 확실하게 답변. 그러면 사람 중에 답변 한 명밖에 못 하더라니까? 아유, 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아. 아니, 물론 이분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클럽에서 리얼티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근데 전문가들의 실력이 얼마나 없다는 얘기야, 얼마나. 1차 지지선이 4억이고, 그 이후에도 지속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 강의하면서 누락한 것 중 하나가, 쌤, 4억 진짜 가능해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저도 떨려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봤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 이거 제가 이제 강좌에서 얘기 안 했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에 지금까지 14년 동안 사이클적으로 하락이 없었어요. 다시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락을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하락한 다음에 올라왔거든요. 그동안 이 한 사이클을 타는 동안 하락, 그리고 회복, 그 다음 호황으로 가는 동안 아무런 사이클이 한 사이클도 없었어요. 14년 동안. 다시 정리해본다면 2008년도 미국이 떨어진과 동시에 2008년도 미국이 떨어진과 동시에 세계적인 부동산 영향이 조정이 크게 있었는데요. 14년 동안 그 하락과 상승으로 온 사이클이 없었다 이 얘기예요. 14년 동안. 그쵸? 이렇게 사이클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한 건 의미 있었냐? 없었습니다. 14년 이래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스텝을 절대적으로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저는 금리에 대해서는 아주 초점을 맞춰야 되고 부동산에 있어서 금리를 빼놓고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부동산은 금리하고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일 때도 부동산이 간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고 제가 그 7%에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분명히. 그쵸? 그렇게 볼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거 수업 시간에도 제가 풀어드렸어요. 뒤에 기수들한테는. 맞죠? 근데 결국엔 지금 금리 0.5 올렸더니 한 방 나가 떨어지잖아. 왜? 7%까지 간다며. 7%에서도 간다며. 근데 지금 0.5 올렸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2%도 안 됐는데 무슨 7%인데도 가는데 0.5% 올렸는데 이렇게 나가 떨어지냐고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금리를 어떻게 읽는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찬물던물 이론이라는 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투기꾼인 거야. 나는 이거 다 아는데도 난 투기꾼이라는데. 기가 막힌 거지. 실력들이 장난 아니게 허접해. 그런데다가 몇 억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전문가 의견 듣는다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거다가 그 뭐라 그래 몇만 원씩 한 달에 내는 거 정기 구독료? 아유 진짜. 세종시 또한 8억에서 4억 간다고 했을 때 반발이 심했습니다. 서울도 13억 평균이 9억 간다고 하자 많은 분들이 지금 얼굴은 정색에 심지어 운전하다가 놀라서 브레이크 밟은 사람도 나왔어요. 서울이 이렇게 하락한다니까. 누구냐고요? 우리 부방장님. 초쇼킹이지만 경기가 악화되어서 쓰나미로 무너지면 그나마 그거 단 한 방이다. 죄송합니다. 경기가 악화되어서 쓰나미로 무너지면 그거 단 한 방이 무너집니다. 그냥 줄줄이 단 한 방이 쫙쫙 무너져요. 실제로 어제 세미나 끝나고 나서 유튜브 열어보았더니 방송사마다 서울 아파트 미분양 증가라는 말로 하여금 난리가 났었습니다. 또한 매물이 이미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1년 초부터 서울은 조심해야 되고 22년 2월 기점으로 더더욱이 선거 이후 가관이라고 할 것이라는 모든 예측이 운이었다면 운이지만 다 맞았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향후 4년, 5년, 아니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단기 조정이 그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조용함, 이 싹이 틀 거예요. 뭐가? 관심과 조용함이 싹이 틀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가. 조용해지는 거가. 조용해지는 거가. 이게 좀 이상하네 말이.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4, 5년 뒤에는 누구나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있고 수도권 아파트, 서울 아파트가 조용할 것이고 사람들은 장사하는데 온통 관심과 누가 뭐 장사해서 대박 났다는 이야기 듣고 살 것이고요. 카톡방에서도 90%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올인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10%가 되려고 부단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룰과 시스템은요.
100년 아니 수백 년 전부터 이어졌고요. 역사는 반복을 할 것이고 사이클은 이내 돌아온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내가 많은 이야기와 상담을 했는데요. 쌤, 이번 사이클은 인생에서 또 올까요? 라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고요. 쌤, 이번 사이클처럼 이런 폭등 또 기회오나요? 일체 망설임 없이 대답하겠습니다. 네, 또 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잊혀지고 조용해질 때 그때 옵니다. 조용히 주워 담아 놓는 자들이 다시금 파티가 터지는 날이 될 때 90%가 열광하고 10%는 조용히 이익을 챙길 때 그때 또 상투가 되겠죠. 이러한 반복이 언제까지 될 것입니까? 여러분 죽어서도 이 사이클은 끊임없이 자본주의에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리얼티는 젊습니다. 건강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두시지만 않는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과 함께 굿 럭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날이 함께 오길 바라고 있으니 말이죠. 돈, 리얼티 쌤이 의리 있게 함께 해주겠습니다. 내가 지켜주겠다. 자, 쌤 믿고 갑시다. 또 올게요. 리얼티였습니다.